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받들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남몰래 불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선대왕이던 세조, 불교를 통해 죽은 이를 위로하고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조선의 왕실 중에서 불교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준 이는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조선 왕실 여인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는 많았지만 그녀만큼 대대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아마 문정왕후가 조선의 왕실 여인 중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세조도 대놓고 하지 못한 불교 정책을 여인의 몸으로 문정왕후가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문정왕후는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 돕처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전국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합니다. 돕처제란 출가한 승려에게 국가가 발급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명종 시기에는 돕처제가 폐지되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당시 승려들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무허가 승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처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법정으로 보장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한 유생들이 조선팔도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상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제일 난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학 관료 및 전국의 유생과 문정왕후의 사이에 낀 명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죠. 하지만 명종만큼은 예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명종 제20년 동안 불교 장려책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훗날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하락하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발탁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불교를 장려할 것을 부탁할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조선 왕조에서 불교가 허례했던 시절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전국 유생들이 숭유억부를 외쳤고 결국 불교는 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문정왕후는 후대의 살인파 학자들에게 엄청난 비판과 욕을 듣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대놓고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양종을 설립한 뒤부터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고 승려들이 마구 방자해져 장차 국가를 다스릴 수 없게 되고 한 시대에 화를 끼친 것이 많았는데 후세에 이를 남기고자 하여 임종하던 날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니 어찌 그리도 심히 혹하였을까. 명종실록 31권 20년 4월 6일 무소부위의 권력을 잡았던 여인.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그저 시끄러운 암탉이라는 조롱일색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연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앞세운 치맛바람으로 잡은 권력이죠. 이 때문에 많은 유학자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했고요. 여인의 몸으로 능력을 펼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조선이라는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권력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오죽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죽 자기 집안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윤씨는 천성이 강하고 문자를 알았다.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곡구짓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서경, 목서에 암탉이 새벽에 오는 것은 집안이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명종실록 31권 20년 4월 6일 명종의 재위기간 22년은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컸습니다. 안으로는 왕실 외척의 폭정이 심했고 탐관 오리들이 득세했으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 각종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왜구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명종 10년에 왜구가 전라남도 강진, 영암, 장흥, 진동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왜구의 약탈은 빈번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세종이 대마도 정보를 단행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외변 때는 왜구 난립이 너무 심해 비변사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할 정도였죠. 이후 조선 수군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인걱정의 난도 명종 때 일어났습니다. 인걱정은 나는 조선에서 일어난 반란 중에서 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요. 급기야 조선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인걱정의 활동은 명종 14년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됩니다. 황해도는 중국의 사신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 인걱정은 갈대를 엮어서 생활도구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갈대를 돈 주고 사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길가에 자라는 풀을 돈 주고 사야 한다니 당시 조선의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이 되나요?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흉년이 몇 년째 지속됩니다. 오죽하면 인걱정이 활약하기 전 명종 12년의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지금 수재와
한제가 잇따라서 백성이 함업을 이른 데다가 수령이 탐악스럽고 부역이 번거로우니 백성들이 도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박하게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는 데는 힘쓰지 아니하고 포획해서 죽여 없애는 것을 급하게 여겼으니 백성을 그물지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애석하게도 백성의 항업을 마련해주는 법을 건의하는 자가 없다. 명종실록 12년 6월 8일 조선 정부는 황해도 각 지역을 강하고 상당수의 병력을 동원해 임꺽정 세력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결국 임꺽정은 모사였던 서림이 강군에게 체포되고 강군에 가담하게 되면서 임꺽정도 1562년 1월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배된 사회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던지라 임꺽정은 여전히 조선 팔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외아들 순회세자가 있었으나 14세에 병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중종을 적자였던 임종과 명종 모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는 중종과 후궁사에서 태어난 자손에게 넘겨져야 했습니다. 즉 중종은 손자 중에 선택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이 부로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7번째 아들로 태어난 덕흥대왕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입니다. 임종과 명종에게는 조카뻘이죠. 드디어 하성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제14대 임금 섬조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명종이라는 이름보다 의사사라는 사건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명종은 22년 동안 재위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알리지 못한 왕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입김이 워낙 세서 마마보이를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명종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 휘둘렀다. 그리고 문정왕후 너무 무서운 여자고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임꺽정 정말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조선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한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